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 이명수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는 정신요고 시즌2. 네, 시즌2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 16개의 사연을 들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아프님이 16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러 오실 분이 미리 얘기하죠. 뭐 제뽀님, 제뽀 윤대현 선생님. 네. 아프님 앞에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예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 원래 시즌 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만 올라갔잖아요. 네, 독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작비를 내서요. 여기저기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는 정신여고 채널에 오디오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2019년도 정신건강 박람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이것도 대신정에서 하는 거죠? 네네. 네. 매년 하는 겁니까? 네, 한 5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산, 대구, 공주에서 열리네요. 공주는 문화시설 고마에서 8월 30일, 31일, 부산은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일대에서 10월 2일과 3일, 그리고 대구는 동성로 로드아트와 대구시내 공연장 등에서 10월 9일, 10일, 11일. 대구는 사흘 합니까? 부산은 이틀 하는데. 여기 가시면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부스 통해서 정신건강 관련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1대1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플래너 코리아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사연 30살 직장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분인데요. 닉네임은 퇴사할까 말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여고 시즌2가 돌아온다니 정말 반갑네요. 제 고민을 보내는 마음 한켠에는 시즌2가 시작될 때쯤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길 바라봅니다. 저는 올해 갓 30 된 정신여고 청취자인데요. 적은 나이는 아닌데 아직도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큽니다. 첫 직장을 23살에 남들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첫 직장은 근무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고 나올 이유가 거의 없었는데 당시 아르바이트 경험 또한 없었던 터라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 버거웠나 봅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퇴사를 하게 됐고 그 후 비슷한 직군의 회사를 짧게는 몇 주, 길어야 3개월이면 나오며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무원 수험생활도 한번 도전했다가 접고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 고객센터 업무를 2군데 정도 평균 7개월씩 다니는 등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6개월가량 관리형 학원 강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만둔 회사 몇 군데는 정말 잘 그만뒀다 싶지만 지나고 보니 그만둔 게 후회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지금 강사로 일하며 생기는 어려움이나 회의감, 다른 동료들과 인간관계에서 느낌 때문에 또 도망치고 싶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기엔 버겁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대충대충 시간 채우면 집에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과 죄책감이 듭니다. 바로 그만두자니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도 있고 부모님께 평생 의지하며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두서가 없긴 하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지병으로 외래와 어쩌다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나아진 치료 상황 덕에 지금은 외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졌으니 이렇게 일도 하고 이런 고민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이나 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을 줄여도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살기 싫은 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야 어쨌든 사회는 저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고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신이 피폐해져만 갑니다. 길고 버거웠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정신여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30살이십니다. 네. 적은 나이는 아닌데 라고 하셨는데 적은 나이인 것 같은데 지금 30살이신 분의 아마 여성이신 것 같죠? 분위기가? 네. 23살에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 지금 30 되신 여성분, 한국 여성의 기대 여명은 아마 한 60년 될 겁니다. 90세 기대 정도까지 여명? 네, 네. 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나이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 분 다 막 아재 미소를 막 흐뭇하게 막 어린 나이지 이런 표정이시네요. 이런 고민하시는 30살들은 주변에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10명 중 9명은 하고 있지 10명 중 9명. 네. 아니 10명 중에 100% 10명이 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분도 30살 때 이런 고민 하셨나요? 저희는 뭐 진로가 좀 결정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 많이 했죠. JYP님은 고민을 더 많이 하셨겠죠. JYP는 조금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네. 길을 가볼까 하고 고민하던 의사를 때니까. 하지 않고 다른 걸 근데 하니까. 일반적인 의사들은 과목만 결정하는 것만 있지 나머지는 사실 없어. 그게 뭐 좋은 점이자 단점도 될 수 있는데 뭐 저는 의대를 안 나온 사람으로서 부러운 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내가 뭘 할지 이미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뭐.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써니는 30살 때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갑자기 30살 때 물어보시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 먹은 아침밥도 기억이 안 나. 그 30살 때 고민이라기보다는 저의 마지노선이 30살이었어요. 30살까지는 직업을 바꿔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20대에. 네네. 그리고 뭐 먼저 이제 일을 했던 선배들한테도 들어봤을 때 너가 30살까지는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바꿔도 된다. 30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고요. 대신 이제 선배들이 어떤 일이든 1년은 해봐라. 1년을 해보고 나서 1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과감히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봐도 될 것 같아라는 이제 조언을 들었었거든요. 저는 퇴사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한테 제 동생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학원 강사 일이 본인한테 맞는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좀 원하는 그런 직장이 있는 건지 직업이 있는 건지를 먼저 고민해 보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딱 정하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뭐 자꾸 도망치고 싶어서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뭐 학생들 대충 시간만 때우고 집에 보내는 것 같은 자괴감 등등, 뭐 성공이나 잘 사는 거에 대한 욕심을 줄여도 가슴이 답답하다. 살기 싫은 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일단 퇴사할까 말까님이 아셔야 될 거는 나만 요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절대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수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정상인데 아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프고 괴로운 거는 뭐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다. 아니 그리고 여기 성공이나 잘 사는 거에 대한 욕심을 줄인다는데 왜요? 전 지금 내 성공이나 잘 사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데 욕심을 가집시다. 사람이 꿈은 크게 가지라 그랬어요. 쾌락주의자 철학자들이 결국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분자가 아무리 커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분모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써니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불행해 보이진 않는데. 타협을 잘하는 거죠. 에이 뭐 이거까지는 뭐 이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별로 없죠. 네. 네, 그래서 직업 만족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프로 골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미로 골프를 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게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직업이 되는 순간 해야 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분이 지병이 있다라는 것,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응급실도 찾을 정도의 지병이 있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람이 몸이 힘들면 굉장히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도 힘들어. 네, 몸이 힘들면은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울증을 정의를 할 때 미래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나 자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보거든요. 뭐 네. 진단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별로 희망이 많지 않음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 자신은 몸도 아프고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 상태 때문에 몸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네. 몸이 힘든 것 때문에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 선후관계는 분명해지지 않겠지만 우울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직장을 유지하는 문제는 사실 정답이 없는 인생 상담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라는 상담을 해올 때 퇴사라는 제도는 퇴사를 하라고 있는 거다. 이혼도 하라고 있는 거다. 이혼이 절대로 안 되면 이혼 제도라는 게 있겠느냐. 퇴사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면 그런 퇴사 관련된 시스템이 있겠느냐. 퇴직금이라는 게 있겠느냐. 당연히 하라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그 퇴사를 결정할 때 우울한 상태에서 뭔가를 끝나는 걸 결정할 때 내가 우울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 그것만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써니님께서 얘기하셨던 좀 힘들더라도 1년은 기다려보자라는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기는 해요. 그거는 충분히 내가 좋고 나쁜 거를 다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약간 의학적으로 바꾸면 우울하고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고 나서 최소한 내가 우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일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자, 네. 퇴사하는 거 뭐 좋은데 우울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말자라는 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결국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약간 우울감이 느껴진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뭐 여기저기 있겠습니다만 사회는 저의 이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고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신이 피폐해져만 간다. 이 표현도 아마 영향을 줬을 네. 것 같아요. 세상이 나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고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건 이건 뭐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건 그러려니 그렇지 뭐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일인데 그 생각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좀 우울감을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네요. 약발보다 운발이 필요한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유, 그것도 좋네. 네. 오늘 좀 괜찮은데? 그래요. 책 한 권 쓰실래요? 약발보다 운발.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네. 예전에는 되게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리닉을 시작한 다음에 연말이 됐을 때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상담보다 운을 경험해 보는 거. 아,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라는 것.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이상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 같다. 그럼 혹시 병원에서요 이렇게 즉석 복권 같은 걸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고 한 장씩 주시거나 안 되면 역시 난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될 수 생각하니까. 있군요. 그러니까 복권은 아니야. 꿀알바 자리라는 게 있대요. 꿀알바. 굉장히 편한 알바 자리가 이거를 꿀알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청년이 그 알바를 구했는데 속칭 말하는 꿀알바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있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꿀알바가 나한테도 오다니. 네. 나는 원래 잘 안 되는 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그래서 그냥 누리고 즐겨라. 그냥 누려라라고 이제 계속 이제는 잘 누리곤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행운이 자기한테 왔다라는 것을 되게 어색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운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의 우울감이 개선이 돼서 이제 어떤 자극을 이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뭔가 행운이 왔을 때는 일단 그렇게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싸 게이드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리고 끝으로 이 지병이 하여튼 있으시잖아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외래를 다니고 계신데 다음번에 외래에 가실 때 뭔가 무슨 일을 해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 해당 의사한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과는 아니더라도 네. 뭐 약 부작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증상이 조금 심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난히 피곤하고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혹시 그쪽에서 또 약간 도움을 또 그럴 받을 수도 수가 있겠네요.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병이 있는 분들은 자기는 이식을 잘 못하지만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이제 달리는 거랑 좀 비슷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증상들이 알고 보면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병 때문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뭔가 증상이 알고 보면 이 이것 병하고 때문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하여튼 몸에 이상이 있다. 뭐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병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다 들어주라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니까 불편하신 건 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퇴사할까 말까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